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를 이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로 저항의 변화 값을 읽어오는 것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변 저항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변 저항은 저희 주변에서 대단히 많이 볼 수 있는 부품인데요. 실제로는 그 부품의 모양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라디오 볼륨이라든지 오디오 볼륨, 그리고 무언가를 다이얼처럼 생겨서 요거를 회전시키면 어떤 게 변화되는 그런 장치들 속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품을 우리는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가변 저항이란 바로 저항인데 가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저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요런 모양 외에도 이렇게 작은 가변 저항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전자 장치나 전자 제품에 또는 어떤 제어기의 내부에 인쇄 회로 기판, 즉 기판이 있는데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하는 기판에 장착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여기 일자 드라이버 있잖아요. 일자 드라이버로 이 부분을 끼워서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회로에 내장되는 가변저항은 또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십자 드라이버를 이쪽에 끼워서 회전시켜서 저항을 변화시키는 부품이죠. 또 이렇게 생긴 부품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변 저항입니다. 이 가변 저항은 이렇게 각 눈금이 있어서요. 어,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딸깍딸깍 변하게끔 그런 구분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 저항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서 회전시키면은 동작하는 그런 가변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타입의 가변 저항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선형으로 일자로 슬라이드해서 가변 저항이 바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오디오 장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퀄라이저 같은 거 보시면은요, 이 손잡이 부분이 이런 손잡이대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눌러서 어,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올리거나 내리면은 어떤 신호음이 증폭되거나 또는 감쇄되는 것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들 보셨죠? 그런 장치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선형 리니어 가변 저항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은 다 가변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이 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볼륨을 회전시키거나 또는 이 슬라이드를 위아래로 밀고 당김으로 인해서 저항이 변하는데요. 이때 실제 저항의 변화 값을 읽어오기는 어렵고요. 실제로는 전압을 읽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가변 저항에 연결된 커넥터 다리를 보면은요,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것도 하나, 둘, 세 개예요. 이것도요,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옆에는 부가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변장의 양쪽 단에는 VCC 전압과 반대편은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이 실제로 이 양단에 걸린 VCC와 그라운드 사이에 걸린 이 사이에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0V에서 VCC 사이로 이렇게 가변돼서 나오는 출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핀이 3개인 이유가 바로 VCC 그라운드 그리고 출력 전압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핀이 꼭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 가변 저항은요, 저희가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 와이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저항 트랙이라고 하는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번 핀과 2번 핀, 1번 핀과 3번 핀은 바로 저항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2번 핀이 와이퍼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심볼을 이제 옆으로 약간 세워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위쪽은 VCC, 아래쪽은 그라운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2번 핀에서는 바로 그라운드와 이 저항의 값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전압이 출력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출력 전압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저항 R1 플러스 R2분의 실제 Vout에 걸려있는 저항은 R2이기 때문에 R2 그리고 VCC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R2가 가장 위쪽으로 가 있다 라고 가정하면은 Vout은 이때 R0는 0이 되겠죠. 그래서 R2분의 R2가 되고요. 그래서 VCC는 바로 약분이 돼서 VCC가 Vout이 되죠. 네. 네, 만약에요. 또 예를 들어서 R1과 R2가 같다. 즉, 이 볼륨의 가운데에다가 이 와이퍼를 위치시켰을 때는요. R1과 R2가 동일하게 R2라고 가정하면은 R1이 R2가 돼서 자, 이것은 R1 더하기 R2분의 2R2분의 R2가 돼서요. 결과적으로 약분이 되니까 2분의 1 VCC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 두게 되면은 VCC의 입력값의 절반만 이렇게 2분의 1만 출력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이 Vout은 그라운드 0V와 VCC 사이를 아주 선형적으로 저항에 따라서 출력을 내주는 전압 출력을 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저항이지만 출력은 전압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 전압 출력을 가져다가 아두이노에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라운드는 0V고요. VCC는 5V이기 때문에 이 출력 아웃풋은 0V에서 5V 사이에 변화가 되는 출력을 읽어오겠죠.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서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아날로그 이 전압 값을 읽어오게 될까요? 바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읽어오게 됩니다. 아두이노에 있는 ATmega 328 내부에는요,
ADC라고 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ADC를 이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의 스케치 함수는 바로 아날로그 리드 함수입니다. 아날로그 read는 입력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읽어와서 입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요, 바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 값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은 가변 저항이 0V에서부터 5V까지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아날로그 가변정에서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값을 ADC라고 하는 장치가 ATmega 328 안에 있는데요. 이 ADC를 사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의 스케치 함수는 아날로그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rea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오게 되면은 0에서 5V 값이 0에서 1023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0V는 0이 되고요. 5V는 1023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값인 2.5V는 1023의 중간값인 51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게 되면요.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값은 0에서부터 1023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반환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0에서부터 1023으로 바뀌냐면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ATmega 328 안에 있는 ADC가 바로 10비트의 ADC입니다. 10비트라고 하는 것은 자, 5V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1111, 1111 그리고 1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비트인데요. 10비트 1111, 1111 요것을 10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1023이 되겠습니다. 즉 2의 10승 빼기 1이 1023이 되는 것이죠. 2의 10승은 1024고요. 1024 빼기 1이 1023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0V는 당연히 00, 0000, 0000 이렇게 10비트로 바뀌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저희가 0V를 읽어오면 디지털 값으로는 0, 그리고 2.5V를 읽어오면은 512에 해당되는 이진수, 10비트 이진수 값을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ADC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보는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가변 저항은 1번과 3번 핀은 VCC 5V와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1번 핀과 3번 핀에 연결되는 5V와 0V를 서로 바꾸어서 연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2번 핀인데요. 2번 핀의 출력은 저희들이 아두이노에 아날로그 0번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A0 핀이 있죠? 여기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회로를 만드시는 동안에는 잠깐 화면 멈춤을 하신 다음에 회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로를 구성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5V인데요. 5V는 브레드보드의 이 빨간 선 쪽에 연결하시고요. 브레드보드의 이 부분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이 파란 선 쪽에 연결하는데요. 이 파란 선 쪽에 있는 이 선들은 모두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로를 다 만드셨으면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셋업 함수에 가서요. 저희들은 아날로그로 읽어온 함수를 어디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회로에 아무런 주변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압값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압값을 읽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읽어와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 강의에 다른 영상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업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함수에서 셋업 함수는 초기화 함수죠. 예, 셋업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 강의에 아두이노 스케치에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업 serial.begin 9600은 시리얼이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시리얼이라는 객체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생성된 거죠. 그래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점은 멤버를 뜻한다겠죠. 멤버 함수 이름은 begin입니다. begin에 9600을 전달했죠. 전달해서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바로 직렬통신 시리얼을 직렬통신 네, 시리얼이라고 했더니 쉬리가 동작하네요. 시리얼 통신을 9600으로 9600 bps죠. 비트 퍼 세크. 비트 퍼 세크랑 같은 단위는 보드 레이트였습니다. 보드 레이트로 직렬 통신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설정하여 포트를 오픈하게 되는 거죠. 오픈 시키는 겁니다. 이 9600은 통신 속도를 말하죠. 네. 자, 그 다음에 void loop 함수는 무한 반복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무한 반복하는 함수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수형 변수로 vr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희들이 선언을 했죠. 예. 그래서 정수형 변수 vr을 선언하고 여기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죠. 거기에 A0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read 함수.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리드에 뭘 전달했습니까? A0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A0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핀이 되죠. 아날로그 핀 A0에서요. 네. 그래서 아날로그 값, 아날로그 전압, 아날로그 전압이 0V에서 5V 사이로 변화가 됩니다. 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0에서 1023으로 변환하여 어디에 저장합니까? VR에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부분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가변장을 이렇게 변환시키면 이 값이 0에서부터 1023까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이것이 아날로그 아두이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장되어 있는 값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직역하면은 저는 항상 C 언어를 잘 기초를 닦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C 언어 사용법 그대로 직역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직역에 대한 이 의역, 실제 의미를 제가 두 번째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음성이 잘 안 들리시는 분을 위해서는 화면만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코멘트를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얼 객체를 말하죠. 객체의 멤버 함수.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 설명문을 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은 같이 따라서 이것을 해주시면은 되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어도 C 언어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국인을 그냥 따라서 모방해서 해보는 거죠.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런 것처럼 제가 의역이나 직역을 할 때 따라서 말로 소리내서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프린트 네, 프린트 함수 멤버 함수인 프린트 함수죠. 이것은 출력 함수입니다. 한 줄 출력이죠. 함수에 어떤 값을 전달하나요? VR의 값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0에서 1023의 이 VR의 값은 0에서 1023 사이에 있는 값이죠. 이 값이 전달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확인 체크 버튼을 누르면 스케치가 컴파일 되겠습니다. 컴파일 완료됐으면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네, 업로딩이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가변 저항이 있고요. 가변 저항을 저희가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때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시면요, 이 시리얼 모니터에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으로 왼쪽으로 돌렸더니 0이 됐죠. 0에서 쭉 올라갔더니 지금 1023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500, 700, 800, 900, 1023, 1023까지 올라갔죠.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변 저항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1024, 왼쪽으로 돌리면 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네, 이번에는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 똑같은 프로그램을 시리얼 모니터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리얼 플로터가 있습니다. 시리얼 플로터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동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희들이 이 가변 저항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플로터의 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값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 어떤 전압이 오는지 지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천천히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방법은 지금 여기까지 해 놓으셨고요. 시리얼 출력을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요. 여기에다가 딜레이를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딜레이 해서 저희가 1초에 한 10번 정도만 1초에 10번 정도만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한다. 이거는 어떻게 10번이 되냐면은 여기가 딜레이가 1000 지금 100이죠. 100 곱하기 100 밀리세컨드. 이게 단위가 밀리세컨드가 지연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됐습니다.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요. 그래서 결국 0.1초, 0.1초가 되겠습니다. 0.1초는 다시 말하면 1초에 10번, 1초에 이 부분이 10번 실행되는 이 루프가요. 여기서 0.1초 멈춰 있기 때문에요. 0.1초를 계속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은 이 전체 루프는 1초에 10번만 실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러면 업로딩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툴에 가셔가지고 시리얼 플러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벼운 저항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천천히 아까는 너무 빨리 지나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번 시간에 이 가변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가변 저항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ADC,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은 0에서 5V를 0에서 1023의 값으로 변환돼서 들어오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그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